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흐름을 타기. 우린 지금 가능태 공간, 가능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흐름을 타기입니다. 일단 흐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고 나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흐름 하면요, 일단 물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물결이 있죠? 물결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산책하는 그 코스가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으로 물이 흐르고요. 여기에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폭포가 떨어지고 이 물이 흘러 시냇물로 흐르고 그러다가 강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서. 그러면은 이 물의 흐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냇물이 흐르는 그 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리죠. 콸콸콸 소리도 나고 졸졸졸 소리도 나고 돌돌돌 소리도 나고 다양한 물줄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물과 함께 그 흐름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물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바위가 있죠. 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져 있기도 하죠. 그럼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자연스럽게 바위를 굽이굽이 돌아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딜 향해 가나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리고 이 흐름은 방향을 띠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잔잔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썩는 게 없죠. 부패하는 게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흐르는 물에는 늘 새로운 물, 늘 신선함이 있는 거죠. 신선함이.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물에 비유를 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물결의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비유를 해보면 이 흐름에는 물의 흐름에는 뭐가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물결의 흐름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물, 조건. 두 번째는 이 흐름을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배를 띄워봅시다. 여기에 배를 하나 띄워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배를 탔어요. 보트를 탔어요. 그러면 이 배는 흐름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방향, 목적지가 있죠.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더 하나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가로막는 게 있어요. 가로막는 게. 그래서 흐름 하면은 이러한 요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물이 있고 그 물을 타고 가는 수단, 보트, 수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흐름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다. 이게 이제 흐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물결에 비유할 때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요인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 주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종이배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이배.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뭐예요? 종이배예요. 종이배. 여러분 종이배 접어봤습니까? 종이배? 종이배는 아무리 두꺼워도 종이배예요. 종이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젖게 되죠, 물에. 그리고 흐름을 따라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에 젖어서 파손을 해버려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여기에 걸리기도 하고. 의지가 없어요. 종이배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물결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이배 자체의 고유의 의지는 없습니다.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흐름을 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흐름은 뭘 얘기합니까? 가능태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능태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 가지 얘기했죠? 요구하는 자, 간청하는 자, 싸우는 자 얘기했죠? 그 세 유형은 뭐라고요? 그 세 가지의 삶의 유형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흐름을 이제 타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기 위한 조건,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가능태 흐름을 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의 삶을 보다 쉽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현실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변화의 흐름을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타기 위한 조건과 흐름을 타지 못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종이배 유형. 종이배는 뭐예요? 종이배 스스로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순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자와 비슷하죠? 환경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흘러간다기보다는 떠밀려 간다는 말이 더 정확하죠. 떠밀려 간다.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싫은데도 네 해요. 좋아도 네, 싫어도 네, 불편해도 네, 싫단 말을 못해요. 그냥 끌려가요. 부르면 가요. 요구하면 응해줘요. 안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종이배 유형. 그럼 이 사람이 떠밀려가는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이 흐름이 가능태 흐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펜듈럼의 흐름, 유도전이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는 거죠. 타인의 기준에 부응하면서 사는 거죠. 타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죠. 내 의지가 없다니까요. 종이배니까. 근데 이 종이배를 흐름에 띄워놨는데 그 흐름이 가능태 흐름이 아니라면, 그것이 타인의 규칙을 따라가는 흐름이라면, 펜듈럼의 규칙을 따라가는 흐름이라면 그 흐름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배는 파선하고 말겠죠. 마침내 강한 급류를 만나면 완전히 파선하고 말겠죠. 그 강한 급류가 뭐예요? 유도전이죠. 그래서 이 종이배 유형, 다시 말해서 환경에 완전히 순응을 해버리는, 휘둘리고 떠밀려가는 이러한 유형들은 종이배 유형이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흐름을 탈 수 없다. 가능태 흐름을 탈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거스르기. 거스르기는 어떤 유형일까요? 종이배가 있다면 거스르기는 이 책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거를 오리보트라고 그러죠. 오리배 또는 오리보트 이래요. 오리보트 또는 오리배. 이거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의자가 있고 페달을 막 밟아. 페달을 여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페달을 막 밟으면은 이 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물론 여기 레바가 있어요. 레바가. 그래서 레바를 뭐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죠. 그런데 오리보트이긴 한데 어떤 오리보트냐? 이 레바가 없는 오리보트.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오리보트.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 물결을 거스르려고 애쓰는 오리보트. 이것이 뭐예요? 거스르는 유형이다. 이 물을, 흐름이 있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거슬러서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리보트를 타고. 정말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그건 마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라고 그러죠. 평면 에스컬레이터.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반대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뛰어도 제자리, 잠시만 쉬면 뒤로 밀리고, 그런 형국인 거예요. 거스르기. 이 흐름을 거스르는 거 역시도 이거는 펜듈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내부 의도로 세상을 싸우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한 싸우는 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가능태 흐름을 탈 수 없다. 이 둘 다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만 낭비한다. 무모한 짓이다.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 이 얘기예요. 그 흐름을 탄다는 건 뭘까요? 흐름을 탄다는 건 종이배가 흐름을 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종이배는 스스로의 힘이 없다 이거죠. 모터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흐름을 타되 우리는 노를 저을 수 있어야 돼요. 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래프팅 보트라고 그러죠. 래프팅 한다고 그러죠. 고무보트 타고 이렇게 급류를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노를 저으면서 가죠.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방향을 틀고 싶으면 틀고 흐름을 따라 가되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따르니까 훨씬 빠른데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흐름을 탄다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탄다는 것은 종이배처럼 무조건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흐름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고 가면서 장애물이 오고 방향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땐 원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흐름과 함께 조종을 해서 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흐름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에 포획된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가면서 치우친다고 그랬죠. 이제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오늘은 의도의 조율을 하는 트랜스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름을 타는 사람은 바로 의도를 조율하는 사람이고, 그 의도를 조율하는 게 바로 노를 젓는 거죠. 어디서요? 흐름 가운데서. 네. 그래서 펜듈럼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떨까요? 삶의 태도가 흐름을 타는 삶을 삽니다. 흐름을 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종이배는 뭐와 같냐면 이건 피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예, 끌려다니는 거. 거스르기는 뭐예요?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그래서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능동적인 걸 보통 좋다고 얘기하죠. 수동적인 것보다는. 그죠? 뭐 좋은 의미로 수동은 순응이라고 할 수 있고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순종적인 삶도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수동적인 삶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는 분들이 있고 비중을 두신 분들이 있고 능동적인 삶에 좀 더 비중을 두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동과 능동은요,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삶은 역시 펜듈럼 안에서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삶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태 흐름을 타는 것과는 무관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이 양극단을 치우쳐요. 완전히 능동적이 되거나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무조건 따를게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러는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앞서가 자기가.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진두지휘해. 예. 수동은 뭐예요? 이제 종교 펜듈럼에서 간청하는 자. 예.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예. 입만 떡 벌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재촉하는 이것도 아니고, 능동과 수동의 조화다. 능동과 수동의 조화. 자, 그것은 이제 흐름이 있죠. 흐름을 탔어요. 탈 때는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타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흐름을 찾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흐름을 선택하는 거 내가 해요. 올라타는 거 내가 해요. 능동이죠. 자, 올라탔어요. 흐름이 막 일어나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죠. 보트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가다가 이제 저쪽 방향으로 틀어야 돼. 그때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틀었어요, 방향을. 이제 이대로 가면 돼. 흐름이 좋아. 그럼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다시 수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타는 삶은 능동적인 걸까요? 수동적인 걸까요? 네. 능동과 수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이고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능동적이 됩니까? 능동적인 것은 흐름을 타기 위해서. 수동적인 건 뭐예요?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게 수동이고, 또 흐름을 맡기다가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갈 땐 다시 능동이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현실 지배자라는 거고, 그것이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러한 조절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선택권을 쥔 자. 이게 현실 지배자 트랜스퍼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볼 줄 알고 흐름과 함께 할 줄 아는 거. 그러나 흐름에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외면하고 혼자서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고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삶. 이게 바로 흐름을 따라 사는 삶. 흐름을 탈 줄 아는 트랜스퍼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흐름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가능태와 관련해서 지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가능태는요, 무수한 가능성의 공간, 정보 집합체라고 했죠. 자, 이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서 동영상으로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처럼 뭔가 계속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지된 형태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가능태 공간 안에서는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흐름이라는 게 생깁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 물질적인 현실로 들어오면 물질적인 현실에는 뭐가 존재해요? 시간이 존재하죠. 시간이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러죠.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모든 시간들, 모든 가능성의 정보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왜 흐름이 벌어질까요? 시간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 그 활동사진이라고 그러죠. 영화라는 것을요. 요즘엔 디지털 영화니까 얘기가 달라지지만 영화라는 것은 이 프레임이라고 있죠. 한 프레임이 24 필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종의 활동사진인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이게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필름은 개별의 사진으로 존재하죠. 한 장 한 장의 필름의 사진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것을 딱 돌려요. 필름을 돌리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죠. 동영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움직여요. 이제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인과관계.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1이 선택되고 그 다음 1-1, 1-2, 2-1 뭐 무수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 게 선택되고 또 그 다음 게 선택되고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선택된 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흐름이 생기죠.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시간 안에 들어오면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이.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움직일까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흐름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선택은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이것이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흐름이라는 거. 가능태 공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의 인생 트랙들이 가능성으로 정지되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현실, 시간 안에서는 흐름으로 흘러오고 흘러나가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시간이 존재해야 되고 내 반응, 선택이 존재하면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근데 선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안 하나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아무것도 안 할란다. 나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살란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아무런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흐름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필름이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원하는 필름이 돌아가. 선택을 안 하면 안 하는 필름이 돌아가. 뭐가 돌아갈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선택을 안 하는 것도 무언가를 선택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필름이 돌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흐름을 여러분들은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흐름에 떠밀리게 되고요. 그 원치 않는 흐름이 뭡니까? 최악에는 유도전이가 되는 겁니다. 유도전이의 흐름에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나락의 인생 트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무 선택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적극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소극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안 했다고요? 선택 안 했지만 안 한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에 먹이를 준 거고 그것이 선택한 겁니다. 노를 안 저었는데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종이배가 노를 안 저었어. 여러분들이 종이배로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노를 안 저은 걸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보트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어야죠. 여러분들은 보트를 탈 수가 있어요. 오리배를 탈 수도 있어요. 종이배를 탈 수도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종이배에 태어나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도 종이배 타고 인생을 살아가셨고 나도 주어진 게 이 조그만 종이배 하나 어떡하겠냐. 이 안에서 어떻게 길을 쓰고 살아야지 이게 삶인가? 아니라니까요. 무트로 나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장비들이 다 있어요. 뭘 탈래?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 그냥 갇혀 있잖아요. 그 얘기라니까요. 선택은 무한정 선택 가능. 왜? 가능태 공간에서의 선택이니까.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은 어떻게 흘러요? 1년, 6개월, 3개월, 한 달, 일주일, 하루, 오전, 오후, 1시간, 매 분, 매 초, 지금 이 순간 계속 흐르고 있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오늘 조금 피곤하지만 영상 하나 더 만들어 드리자. 주말에 2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흐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흐름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매 순간이 선택이라니까요. 매 순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매 순간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선택할게요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나 이걸로 바꿀래요.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종이배 타고 가는데 이 옆에서 자, 여기 보트가 있습니다. 노가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모터배도 있습니다. 보트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데도 종이배를 바꿀 생각을 안 해. 종이배 안에서 젖어가는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왜 나한테는 이 종이배를 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서러움에 젖어드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럴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해진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매 순간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제, 자동적 사고에 의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흐름과 관련해서 흐름을 타기 위해서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물결이 성공의 물결이 있어요. 성공의 물결. 외부 의도가 오다가 외부 의도가 성공의 물결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우죠. 그 다음 나쁜 게 어때요? 나쁜 흐름은 뭐예요? 펜듈럼의 흐름이 있어요. 더 나쁜 건 뭐예요? 유도전이의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을 타겠습니까? 어떤 흐름은 이 흐름을 따라서 잔잔한 강가로 흘러 들어가요. 편안하게. 어떤 흐름은 이렇게 가다가 폭포로 그냥 바로 떨어져. 어떤 흐름을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흐름은 한 면으로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오는 거예요. 왜? 가능태 공간은 정지해 있지만 선택, 인과, 흐름 이렇게 온다고요. 결국 이 흐름은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의 태도, 내 생각의 결정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원망하지 말고 한없이 기다리지 말고 능동, 이때는 능동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능동, 오면은 올라타면 수동.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능동만도 아니고 수동만도 아니고 능동과 수동.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체험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물결이 있고 외부 의도가 있고 펜듈럼이 있고 유도전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올라타겠습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중간에 의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도가 바로 선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고 싶고 또 그 바뀐 흐름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일관되게 선택의 이 기조를 유지해 줘야 돼요. 일관된 태도를 지속하셔야 된다고요.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그 책에서 문답 책 있죠? 바딤 젤란드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핵심적인 건 지속하라예요. 지속하라. 예, 그 책에서 핵심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거 건지시면은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 흐름은 조율의 의미입니다. 조율, 이 하모니. 예, 조화되는 거, 조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일을 할 때 흐름을 타는 사람들, 흐름을 타는 팀원들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화, 단결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죠. 너무 일을 쉽게 해나가요. 파트너 주어졌어요. 둘이 잘 맞아요. 조화가 잘 돼.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려면요, 조직에서도요, 일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딱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면 일은요, 술술 풀려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힘들고 일이 더 안 돼요 또. 일은 어떻게 풀리느냐? 마음이 하나 되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흐름이 열리면은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데 인간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동반자 관계에서 조화가 되고 조율이 됐다? 하나가 됐다? 쉽습니다. 흘러가요. 좋은 일이 막 흘러 들어와요. 조직에서 팀원들이 아니면 부원들이 하나가 됐다? 한마음이 됐다? 일이 쉽습니다. 일이 쉽게 풀려요. 이게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중요시해야 돼요? 일은 두 번째예요. 일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즐겁고 조화가 되고 조율이 되고 그러면 일은 쉽게 풀리고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조직에서도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데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흐름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흐름의 특징은 자연스럽다. 힘들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흐름, 좋은 흐름의 특징이죠. 근데 뭐가 방해해요? 마음이 방해한다. 마음이 뭡니까?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어떻게 감각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직감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직감, 영혼의 소리가 닫혀 있고 생각이 심각해지잖아요. 골몰하잖아요. 골똘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와도 몰라요. 오히려 흐름을 방해해요. 그리고 나쁜 흐름을 만들어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요. 이 바위가 있으면 물이 쉽게 돌아가죠. 힘겹게 이걸 뚫고 갑니까? 너무 쉽게 흘러가요. 너무 쉽게. 쓱 피해서 가요. 너무 유연하게. 그와 같아요. 이치가. 흐름과 하나 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확언을 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일단 말을 하고 이것을 이제 확언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흐름을 타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거죠. 흐름이라는 의미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나는 너에게 흐르고 너는 나에게 흐르며 함께 나아간다. 나는 나로 존재하고 너는 너로 존재하며 함께 나아간다. 이게 따로 또 가치의 의미죠. 제가 좋아하는 따로 또 가치. 나는 너에게 흘러나가고 너는 나에게 흘러 들어오며 함께 나간다. 나는 너를 받아주고 너는 나를 받들며 함께 나간다. 나는 상황을 놓아주고 상황은 나를 놓아준다. 나는 문제를 놓아주고 문제는 스스로 풀려나간다. 이게 이제 흐름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돌 있죠? 바위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굳어진 의식, 관념, 생각, 내부 의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적, 외적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 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급류가 발생하고
계곡이 생기고 낭떠러지가 생겨서 여러분들은 폭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도전이죠. 그래서 중요성을 낮출수록 흐름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조급하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일상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일수록,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일수록, 실수를 했을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급하게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빨리 순응하거나 빨리 도망가서 회피하려고 하거나 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잠깐 멈추고 이거 뭐지? 이 태도가 좋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보십시오. 그런 태도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책을 읽고 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계속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어갈게요. 네,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흐름을 타기. 흐름을 탄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적용 방면에 있어서는,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 힘들이지 않고 쉽게 풀리는 거. 이것을 이제 뭐,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연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요, 어떤 것을 할 때 힘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애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일이 그때 딱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제가 사소한 거라고 얘기하면 보통 먹는 거 얘기하거든요. 음식점 찾는 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거는 이제 부담감이 없잖아요. 사소한 것들이고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것들이니까.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점을 막 애써서 검색하고 비교 분석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딱 들어가서 가면은 그게 딱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나에게 딱 맞는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 좋은 것,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이게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딱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도움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흐름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타는 양상은 이제 삶 속에서 다양하죠. 인간관계에서도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타시는 분들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모든 방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 사건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시면은 전반적으로 내 인생에 흐르는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어떠한 흐름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흐름은 나를 급류로 떠밀려가는 흐름인지, 잔잔한 물가로 편안한 곳으로 이끄는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흐름을 원치 않는 흐름이면, 좋지 않은 흐름이면 내가 선회해서 갈 수 있고, 그 흐름이 나에게 딱 필요한 좋은 흐름이라면 올라타서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딤이 설명하기 참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자꾸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 역량, 감각,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먼저 에너지를 키워야 됩니다. 에너지를 키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힘을 키우는 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심리적인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의식의 힘을 키워야죠. 의식이 섬세해져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상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달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 곡선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끊임없이 발달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발달 못해요, 여러분. 이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그게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스물 중반 되면 이제 꺾인다 그래가지고 뭐 머리 나빠진다.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성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면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면은 그냥 껍데기 인생이고요. 그냥 뭐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타고 갈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나쁜 흐름, 안 좋은 흐름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쁜 흐름, 안 좋은 흐름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흐름을 알려주기 위한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구나, 나쁘다는 걸 알아야 좋은 데로 가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흐름을 나쁘게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빠져들지만 말란 얘기죠. 226페이지 중간에 읽어볼게요. 마음은 자신이 현명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펜듈럼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고 있다. 우리가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혹은 싸우는 자의 역할을 하는 한은 흐름을 따라 움직일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다. 예,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세 가지 삶의 유형, 사람의 유형, 그런 경우에는 이 가능태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유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나오는 게 필요하죠. 227페이지 맨 위에요. 이제 당신이 흐름에 저항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동시에 작은 종이배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흐름을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의도적으로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 간다. 그 흐름 속에서 얕은 여울과 장애물과 위험지역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오직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자신이 택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배의 타륜을 잡고 있다. 네, 그죠? 예, 여러분들이 노를 저으면서 갈 수 있어요. 2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트랜서핑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디미 트랜서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트랜서핑 모델은 점성학을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언에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 가능태 공간이 그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언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점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능태 공간에 접속을 해서 그것을 정보를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률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 이 얘기를 했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내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라. 저당 잡히지 말아라.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울 제조공. 예.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내어 맡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노를 빼앗기지 말아라. 보트를 빼앗기지 말아라. 종이배로 갈아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는. 229페이지 오른쪽. 마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중요성의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내적, 외적 중요성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주된 근원이다. 균형력의 작용은 흐름을 따라가는 길에서 급류와 소용돌이로 나타난다. 당신이 중요성을 내던져 버린다면 흐름은 훨씬 더 잔잔해질 것이다. 흐름을 타고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비결, 노화 같은 거죠. 노 젓는 거 같은 거. 그게 뭘까요? 바로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을 조율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성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가 안정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29페이지 밑에 단락이에요. 맨 밑에 단락. 가능태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마음의 단호한 결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 대다수의 문제, 특히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절로 해결된다. 예.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중요성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흐름을 타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꽉 찐 힘에 손을 풀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긴장을 풀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절대 안 돼. 이렇게만 해야만 해.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강한 기준들과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유한 관념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스스로 만든 문제를 일으키고 빠져들고
지속해서 그 흐름, 급류 안에 떠밀려 간다는 거죠. 231페이지 윗부분 흐름 타기의 원리에 따르자면 모든 일을 가능한 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도록 애써야 한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을 굉장히 쉽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쉽게 산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쉽게 산다는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란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한다는 것을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안 돼요. 꼼수 부린다는 게 아닙니다. 대충 산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러한 이치에 부합한 원리이다 이거예요. 인간 처세도 마찬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경을 많이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터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요. 핵심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일단 빼보셔야 돼요, 힘을. 예. 힘을 빼고 지켜보십시오.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고 심호흡 하시고 흐름을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예, 그래 한번 나도 보자. 네. 밑에 줄 단락 논리적인 결론에만 기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애써봐도 최적의 행동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걱정거리, 좌절감, 늘어나는 일 등의 압박에 시달린다. 달리 말해서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고집세게 행동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한다. 그렇죠? 네, 이제 별표하면 좋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단락 윗줄부터 읽어볼게요.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당신을 안내해줄 많은 신호를 발견할 것이다.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네, 이거 밑줄 그으면 좋아요.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 네, 참여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라. 노예도 주인도 되지 말고 단지 배역을 연기하는 자가 되라. 이거 밑줄 그시면 좋아요. 지금 읽은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확언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에 뿌려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배역을 연기하는 연기자가 되려고 하니까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연기한다고 그래서 진짜 막 연기하듯이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관찰자, 참여 관찰자라고 그랬죠. 예,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흐름을 타려는 노력을 적어도 하루 정도 해보면 유익하고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딱 1일 워크숍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흐름을 따라 살아보자. 마음의 흐름을 따라 살아보자. 외부 환경의 흐름을 따라 살아보자. 종이배가 되어도 좋으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애써서 노를 저었던 분들은 종이배가 한번 되어보시면 예, 이제 반대급부의 경험을 통해서 조율이 좀 될 수가 있고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종이배로 사셨던 분들은 노를 한번 저어보는 하루를 한번 해보세요. 예, 반대의 것을 자꾸 해보셔야 새로운 경험, 감각을 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흐름이라는 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종이배로 오래 사셨던 분들, 오리배 막 이 페달만 밟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감이 안 와요. 중간 지점이. 그래서 반대급부의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과정상에 있어서는요. 계속 읽어볼게요. 누군가 혹은 뭔가가 당신을 혼란시키거나 옆길로 새게 만든다면 함부로 그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들지 말라. 예, 이거 중요해요. 함부로 그것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려고 들지 말아라. 계속 읽을게요. 당신 자신을 빌려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라. 예, 이거 밑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빌려주라. 이거 뭐예요? 너무 이렇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래. 그래. 가자. 해봐라. 그래. 그래서 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주로 이렇게 허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오리배 타셨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배에 흘러 떠내려갔던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예, 그분들은 이제 좀 스톱하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스톱. 잠깐만. 그리고 이제 혼자. 예. 멈추고 좀 거절 좀 해보고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 종이배로 흘러가시는 분들은. 네, 계속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때 그것을 성급하게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말아라. 네.
내버려 두세요. 예,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풀에 떨어져 나가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하고 경계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증폭이 돼버려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심은 힘을 좀 빼셔야 된다. 힘을 빼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칠게요. 무대로부터 객석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상황을 지배하려 들지 말라.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이 제 스스로 최대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거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당신의 삶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은 일이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 너 어느 입장이야?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 간다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한번. 지들끼리 싸우다 끝납니다. 혼자 흥분하다가 지칩니다. 네.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허허실실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받아칠수록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힘을 빼야 흐름을 탈 수 있어요.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힘이 빠진 사람, 이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완. 여러분 몸과 마음의 이완 매우 중요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종이배로 사신 분들은 힘을 기르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흐름을 타면서 함께 조율해 나가봅시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현장에서 각자 계신 현실에서 책을 잘 읽으시고 영상 잘 보시고 잘 적용하시고 반복하시고 지속하시면서 즐기십시오. 삶의 한 부분으로 꿰어차고 즐기십시오. 트랜서핑 이 책이 경전은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 처세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시간 안에서의 물질 세계 안에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고 필요한 부분들 배워 나가시고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